안녕하세요, 다트림입니다. 오랜만에 뵙는데요.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건데, 그 중에서 뼈이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. 입을 이게 열었을 때 씹는 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투 거상술이 있고, 그거 말고 이쪽에서 뼈를 갈아내가지고 윈도우라고 하는데, 창을 만들어가지고 옆쪽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,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뼈이식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환자분의 뼈가 어느 정도 최소한 4mm 이상 있을 때는 위에서 들어가는 수술을 하고, 뼈가 진짜 많이 없거나 환자분의 기존 뼈가 뭐 한 2, 3mm 밖에 안 된다 평균적으로, 그리고 임플란트도 여러 개 심어야 된다, 그런 경우에는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그거는 무조건 뼈가 많이 없으면은 윈도우를 만들어서 한다, 그런 건 아니고, 의사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,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뼈가 많이 없거나 그리고 여러 개 심어야 될 때는 옆에서 창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고, 그게 아닌 경우에는 윗몸면에서 이렇게 들어가고, 그렇게 많이 합니다. 자기만의 좀 기준을 정하기는 되는데, 저희 기준은 환자분의 뼈가 3mm 이하라거나, 뭐 임플란트를 또 이렇게 여러 개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옆쪽으로 이렇게 뼈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하게, 보면서 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를 열어가지고 창을 열어가지고 하고,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밑에서 들어가는 수술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해요. 하는데, 뭐 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막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만약에 막이 찢어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막을 볼 수가 없어, 잘 안 보여요. 근데 옆쪽에서 이렇게 창을 만들면 막이 바로 보면서 내가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, 막이 찢어진 경우에는 추가로 열어가지고 옆쪽에서 막을 이제 찢어진 걸 핸들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저도 간혹 가다가 뼈이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, 아예 뭐 뼈이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, 왜 그런 얘기가 만들어졌냐 그러면, 사각통막을 이렇게 안 찢어지게 잘 올려만 놓으면 굉장히 뼈가 잘 되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옛날에는 사각동 거상술을 해가지고 뼈를 무조건 많이 넣고 이렇게 했는데, 지금은 그렇게 뼈를 많이 넣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. 어떤 뭐 교수님은 뼈를 넣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저는 사각동에다가 뼈를 아예 안 넣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,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. 워낙 뼈가 잘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, 결과가 항상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와야 되는데, 뭐 어떤 경우에는 뼈를 안 넣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뼈가 잘 생기고 어떤 경우가 안 생기고 그래 버리면 안 되지. 똑같은 결과가 만들기 위해서는 예지성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사각동 안에다가 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뼈를 넣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입이 큰 사람은 입을 쫙쫙 벌리기 때문에 시약보가 너무 좋은데, 입이 작고 또 많이 벌리기 힘들고, 특히 또 뒤에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시약보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거 자체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거 자체가. 그러니까 환자분이 뼈가 많이 없고 뭐 사각동에 무슨 충동증도 있고 이래서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, 그냥 입을 이렇게 벌렸을 때 환자분이 많이 입을 못 벌려주고, 그리고 입도 작고 이러면 당연히 수술이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. 치료 기간은 단순히 임플란트 수술할 때 사각동 거상술을 했다 해가지고 치료 기간이 무조건 더 늘어난다, 그거는 아니고, 어떤 상황에서 사이너스 수술을 했느냐, 그리고 환자분의 기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뼈가 얼마나 되고 그 골질이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유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, 뭐 염증이 심하다든지 사각동 거상술을 했는데 뼈를 좀 많이 넣었다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임플란트랑 뼈랑 붙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. 일반적으로 사각동 수술을 만약에 한다 치면은 그냥 뼈 이식 없이 그냥 임플란트 심은 경우에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, 일반적으로 봤을 때. 출혈은 사각동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때 보통 이제 수술 잼 부위,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, 아니면 그냥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코피 같은 경우는 한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아요. 코피가 수술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
조금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하루 이틀 나다 말고, 그리고 잇몸 쪽에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, 잇몸을 짠 부위에서도 피가 조금 날 수 있는데, 그것도 꼼꼼하게 뭐 잘 꼬매 놓으면 피가 아주 많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은 좀 새어나와. 근데 환자분들은 피가 며칠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침을 뱉거나 이러면, 그러면 피가 자꾸 묻어 나오니까 이게 지혈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지혈이 다 돼요. 상악동 같은 경우는 많이 부어요. 네, 붓기가 조금 심하게 붓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. 그래서 붓기 같은 경우는 한 2, 3일 지나면 좀 많이 붓고, 그 기간이 더 지나면은 붓기가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붓기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통증 같은 경우도 수술을 이렇게 입 벌리고 1시간, 2시간씩 누워 있으면은,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것도 너무 놀라시지 말고 약을 좀 먹고 뭐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걱정할 만큼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상악동막을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 밑에다가 뼈 이식을 했으니까 이게 약간 좀 너덜너덜하겠죠. 너덜너덜하고 안 찢어지게 잘 핸들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모르는 곳에 또 구멍이 나 있거나 상악동막이 살짝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. 그래서 뭐 코를 많이 세게 푼다든지 그런 거는 좀 되게 조심해야죠. 그러면 뼈가 막이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불안전한데 뭐 이렇게 코를 세게 푼다든지 해버리면, 그러면 뼈가 다 새어나오겠죠. 일반적인 운동은 수술을 좀 많이 심하게 많이 째가지고 한 경우에는 운동을 조금 그래도 최소 한 1, 2주 쉬시는 게 좋고, 간단한 임플란트라든지 뭐 직가적인 어떤 수술을 한 경우에는 며칠만 그냥 쉬어도 돼요.